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면서 개인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시장만큼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우 맑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일 미국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면 3월 CPI 보고서와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 CPI 상승률을 전월 대비 낮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 FOMC에서는 추가 인상의 가능성 베이비 스텝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 전일에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약간 관망하는 입장이 좀 보여졌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술주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좀 하락을 이끌면서 0.4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P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양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에 이어서 역시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0.43% 상승하면서 2,55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보시면 개인 투자자 정말 4거래일째 덜어내던 개인 투자 오늘 안에서는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1,174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역시나 4거래일째 539억 원의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정말 이 900선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8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427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54억 원, 83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역시나 좀 강력하게 흘러갔지만 이에 발맞춰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자동차 관련주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자동차 대형주들 좀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저희는 이 안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내 포트에 넣을 종목은 잠시 후에 표적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까지 올라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자,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56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은 어제는 반도체 장비랑 그다음에 일부 많은 코스닥에서 그래도 1,000개 가까이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은 어디가 순환매가 나오냐면 바로 자동차 부품주, 기계주, 철강주, 조선주, 원전 테마.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 물론 자동차, 원전, 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부품주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소외를 받겠죠. 하지만 이게 나온다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조선주도 가고 철강주도 가고 기계주도 가고 자동차 부품주도 가고 어쨌든 이 흐름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세아베스틸,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6%, 3%, 7%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조선주들도 지금 현재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계주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8% 강세에다가 두산밥켓 6% 강세,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2%, 현대모비스 5%, 한온시스템즈 5%, 한국타이어 4%, 화신 3%, 성우하이텍 아침에 10% 가까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장의 흐름은 일단 코스피 2,500선 돌파 이후에 이제 투자 전략이죠. 순환매 기대. 어제 마찬가지 순환매 기대가 계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 전략은요.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공략. 이게 지금 매매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공략이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를 가져왔겠죠.
자동차 부품주 이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하고 그러다가 또 순환매가 돌면 또 다른 업종이 또 움직이면서 그쪽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거기서 제일 강한 업종, 강한 센 종목 거기서 많이 안 올라간 거 그런 것만 매매하고 노려도 지금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안 움직이는 것 같다가 지금 계속 그거를 물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종목도 순환매가 나오면 차라리 아니면 오늘 강한 업종이 뭐야? 기계주. 차라리 기계주를 하면 돼요, 오늘. 그럼 오늘 또 뭐 하면 돼요? 원전 테마 들어가면 돼요. 조선주 움직이는 조선주 들어가면 됩니다. 떨어지는 거 굳이 사자마자 먹으려면은 강한 거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한 일주일 뒤에 움직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도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반도체가 또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를 때 반도체를 사든가. 근데 반도체 움직이려면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빨리 움직이면 2, 3일 뒤에 움직일 거고 늦게 움직이면 일주일 뒤에 움직일 거고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눌림목 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시장은 2,600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2차 전지만 가지 않잖아요, 이제. 다른 업종들도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 지금 4월 달이죠. 이런 흐름들이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이어지면 2020년도의 장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 만약에 2020년도처럼 움직일 거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면 3월 23일서부터 바닥을 치고 그 연말까지 계속 올라갔죠. 물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중간에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갈지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지수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요 정도 상황이라고 보여요. 요 정도. 지금 상황이 요 정도라 보이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올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러니까 매매치기가 아직 편하다는 얘기죠.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면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철강주도 조선주도 건설주도 뭐 증권주도 모든 업종들의 웬만한 종목들이 2차 전지만큼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면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도 움직일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업종이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이거 바닥을 쳤다. 그 자동차가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또 올라갈 거고 IT가 올라가야지만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만 갈 게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라는데 지금 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공개 방송이 있을 건데요.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은 일단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는데요. 일로 들어오면은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이따가 링크 주소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우상방으로 열려 있는 중이고 지금 세아베스틸도 6%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갈 때 되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작년하고 틀려요. 작년에는 돈을 벌고 싶어도 모든 종목들이 2,500개 종목이 다 떨어지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매일같이 300개에서 400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매일. 오늘도 지금 상승 종목 수는 코스닥이 766개, 코스피는 570개 정도.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우세한 뭐 이런 시장이라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계속해서 이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정말 2,6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는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좀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가 더 힘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차 부품주에 집중을 해보면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할지는 표적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죠. 세종공업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세종공업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자동차 부품주고요. 최근에 드렸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성화이텍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AS 종목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0%대였습니다. 바로 에코플라스틱이었죠.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종목인데 이게 100% 수익을 줄 거다 했는데 오늘 100% 수익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90%대였는데 95% 수익이었고 지난주에서 60%대였고 지지난주에서는 이제 30%에서 40%대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주 만에 거의 지금 125%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따가 그것도 AS를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성우하이텍서부터 해갖고 뭐 인지 컨트롤스도 있죠.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공업 이제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기계주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기계하고 과거서부터 조금 밀접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가고 기계는 기계대로 갔던 흐름인데 오늘은 뭐 둘 다 좋네요. 그래서 조선, 기계,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부품주 세종공업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자동차 부품주로 세종공업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에는 신성 ENG 1,829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15.9% 수익률을 키워갔습니다. 화요일에는 인지컨트롤스 9,800원의 매수가에서 1%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에는 펄어비스 46,500원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제 이후로 이메이드 맥스 역시나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16,330원의 매수가에서 8%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본 표적 종목 유니테스트는 매수가에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 원인 P&E는 8,900원의 매수가에서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화요일에는 테스, 저희가 어제 테스 만나봤는데 23,00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88.5%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어제 종목이었죠. 테스, 지금 흐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테스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반도체 장비가 오늘은 좀 눌려요. 오늘은 대부분 다 눌리는 흐름인데 일단 2차 전지도 눌립니다. 눌리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가 빠지는 거지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쉽게 죽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살짝 눌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눌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기계, 철강, 원전 테마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또 반도체가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계속 갈 수 없고 철강주가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설마 뭐 철강주가 에코프로처럼 지금 자리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철강주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차트 잠깐 보면 자, 일단은 테스인데요. 테스. 그러니까 눌리면 어제도 눌릴 수 있다 그랬죠. 눌리면 다시 또 더 사면 되는 거고. 정배열로 돌려 있고 일단 강한 흐름으로 지금 떠 있는 종목이라서 죽지는 않고. 근데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대부분 다 오늘은 눌려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또 가기 위해서 눌리는 거지 죽으러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지금 강한 업종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걸 보면은 시장이 이게 하락장이냐? 하락장에서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거나, 자,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거나,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지금 거의 20% 올라왔거든요. 16%에서 20% 올라왔는데 바닥 대비는 19% 올라왔고, 현대제철도 뭐 동국제강도 좀 꽤 올라오죠.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달 만에 얘도 한 12%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다른 업종의 이제 기계주들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얘도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 조선주 지금 거의 3%대, 4%대 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현대위아 엄청 강하게 움직였죠. 하루 만에 15% 움직이고 오늘도 또 움직이면서 근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HL만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쪽 업종도 이렇게 강하다라는 뜻은 시장은 피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계속 가겠다는 뜻이에요. 2,600, 2,700, 2,800 혹은 3,000, 뭐 정말 잘 가면 3,300 계속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이루어져 있는 구성은 이런 대형주들과,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K200돼 있죠. 저희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은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코스피는 말 그대로 코스피의 모든 종목들을, 그러니까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포함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격을 평균을 내가지고 산출해서 만든 게 바로 코스피 지수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코스피 2557은 코스피 종목에 대략 한 1200개 정도 되거든요. 대충 1200개에 있는 종목을 다 평균 합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때려놓은 게 2557인데, 그럼 얘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평균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수가 계속 빠지면 뭔가 종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고, 그 지수가 1000으로 내려가면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거고, 지수가 3000, 4000 올라가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 평균값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평균값들이 계속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왜곡 현상을 주려면 삼성전자가 오늘 점 상한가, 내일 점 상한가, 하이닉스도 내일 점 상한가, 하이닉스, 포스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렇게 대형주 한 5개만 매일같이 점 상한가 올라가면서 한 1000%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죠. 다른 건 떨어지고. 이걸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점 상한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이제 키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근데 오늘은 그 흐름들이 이제 조선, 철강, 뭐 이런 기계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는 거지, 반도체가 못 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섹터들도 계속 움직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물론 얘는 코스닥이겠지만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도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걸 키 맞추기를 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면 IT 부품주들도 키 맞추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많이 눌리게 되면 한 2, 3일 정도 눌리게 되면 그때서는 더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다시 또 올라가는 현상이 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요 얘기를 제가 어제도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노란톡방 열려 있다 그랬죠. 지금 들어올 수 있다 그랬고, 작년에선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수익을 내준다 해도 30%, 50% 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수익을 내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냈냐면은, 작년에는 장이 좋아서 막 올라가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지수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작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업종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그러니까 작년에서 30%에서 50%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나 30% 정도 수익 내려면 이렇게 박살날 때 있죠. 1월 달에 이렇게 박살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다 피바람이 불어가지고 종목들이 다 반토막 가까이 났을 때 들어가면은 20, 30%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과, 또 6월 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50%, 60%다 종목들이 짜부러져가지고 다 죽어 있을 때, 그때에서 들어가면은 또 20, 30%가 또 나옵니다. 재수적으로 5%, 50%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늦게에서 들어가면은 다 반토막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표역 종목 수익률을 보면은 아주
상태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장이 작년 10월 달서부터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코스닥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근슬쩍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목은 30%, 어떤 종목은 70%, 어떤 종목은 120%. 물론 아직도 안 움직이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020년도를 따지면 지금 장의 흐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장의 흐름이 여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서 4월 달 기준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안 올라갔어. 그러면 그 종목은 언제 갔어요? 다 대부분 여기에서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던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2020년도에서 딱 1000개만 찾아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2000개 정도 되는데 2500개 정도 되는데 딱 1000개 정도만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두 개 갖고 조사해 갖고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쓰잖아요. 한 1000개 정도만 보세요. 차트를 1000개 정도만 돌려가 갖고 이때 당시 3월달, 4월달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이 영영 안 움직였는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움직였던 애들은 뭐 더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주춤거리는 애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월달, 4월달에 안 갔던 애들이 결국은 시장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가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건 지금 코스닥 지수고요. 자, 코스피로 봐야죠. 코스피를 보면은 요때에서 3월달, 4월달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지수가 2,500, 그다음에 3,200까지 올라갈 때까지 과연 계속 안 갔는가? 1000개의 종목을 다 조사해 보면 안 갔던 애들이 결국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순환매를 나오면서 키 맞추기 가면서 이번 4월 달에 모든 게 다 올라간다. 코스피, 코스닥의 2,500개 종목이 싹 다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래서 올 연말까지 혹은 내년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 제일 만만한 게 IT 부품주랑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라 그랬죠. 걔네들이 제일 만만한 거고, 걔네들이 좋다고 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 철강, 기계부터 해서 지금 원전 테마도 움직이고 있는데 쟤네들이 나쁘다? 아니죠. 바닥 종목은 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또다시 순환매가 나오겠죠. 뭐 올해 9월 달, 10월 달쯤에 돼서는 음식 업종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서는 게임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증권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순서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움직이는 거는 자동차 부품주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어쨌든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도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요. 자, 수익률은 125%가 아닐 거예요. 아까 더 올라갔을 건데 아닌가? 어쨌든 125%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유 부러워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이에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올 11월, 12월 달 갈 때까지 이렇게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2020년도 얘기를 한 거예요. 2020년도에서도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였던 종목이 11월 달, 12월 달로 가니까 종목들이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달들 잘 보고 매매하기도 참 좋은 장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이렇게 크게 갈지 모르니까 기대를 해도 되는 올해의 장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10월 31일 날에 3,070원에 한번 드렸었고, 11월 1일 날에서도 그 다음날 바로 3,090원에 드렸는데, 그래서 앞전에서는 125%, 뒷전에서는 이제 123%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133%, 그래서 수익률이 확 늘어났죠. 133%.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웃긴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익률이 이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움직였었어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00% 이상 수익이 나면 수익이 더블로 늘어납니다. 이제 수익이 더 빨라집니다. 이제 금방 200% 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30% 있을 때에서는 50%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30%에서 50% 수익까지 올라온 데는 이게 고비입니다. 근데 50% 수익이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1.5배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50km 달리던 게 50km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배가 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1.5배. 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00km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200km, 400km 이게 속도가 더블로 늘어납니다.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는데 속도는 배가 되는 왜냐하면 원금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100%가 넘어가면 1억을 들어갔으면 1억이 더 생긴 거잖아요. 100%를 먹으면. 근데 133%니까 1억을 갖고 있었던 게 2억 3천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수익 10% 수익이 나면은 1,000만 원 수익 나던 게 3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물론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뒤따라 움직일 거다. 뭐 요 얘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있는데요. 자 성우하이텍도 원래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으라고 한 것도 이거 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고 완성차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라든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다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저점 매수는 이제 틀린 것 같고 저점 매수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이제 10,000원 돌파하고 이제 우상방으로 계속 왜냐면 지수가 떨어져야 떨어지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2,555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도 있죠. 9시 50분에. 9시 30분인가 9시 50분인가. 어쨌든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별로 빠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수는 계속 당분간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가는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해야지 한꺼번에 다 팔면 이제 후회합니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이제 세종공업 가겠습니다. 자, 세종공업. 자, 자동차 부품주고요. 자동차 부품주고 지금 살짝 좀 떠 있는데 6,900원. 지금 30원 차이인데 뭐 기다리면 살짝 밀릴 때 6,9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눌릴 수 있어요. 오늘 어제도 반도체 부품주가 강하게 움직였다 눌리듯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여서 내일 눌릴 수 있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눌린다 그래서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눌리면은 눌릴 때마다 살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바닥에 있고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위쪽 방향으로 열려 있는 거지 아랫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 열려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흔들 때마다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인데 일단 6,900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장중에 조금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세종공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세종공업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로는 우선 6,900원 잡아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이 가격선이 소폭 조정된다. 그 포인트에서 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체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현대그룹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 측에서 24조억 원의 이 투자를 전기차에 하겠다라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현대오토에버 역시나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12만 8천 원에 12만 8,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셔서 이 수익을 더 키우셔야 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니까 얘는 뭐 엄연히 따지면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고 자율주행, 뭐 시스템 통합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시가총액은 3조 3,800억 정도를 하고 있고 어제 현대위아처럼 강하게 뽑아냈죠. 10% 강세를 주고 지금 오늘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좀 담은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계속 주식을 담았던 것 같아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도 이제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갈 목표치는 1차는 14만 원이지만 한 2차 정도까지 15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해 보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까지 있다가 거기서는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자동차 업종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세요.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은 어제 움직일 때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항상 움직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테마에서 자율주행차 섹터들도 움직이고 했었던 흐름이 있죠. 그러면 얘는 또 자율주행차 섹터로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차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거라면은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시스템 반도체에 얽혀 있는 자율주행차 섹터들이 있죠. 걔네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상은 될 수 있죠. 자동차가 과거에도 움직일 때에서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왜냐면 자동차에도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니까 과거에도 그랬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길게 그래서 15만 원까지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동진세미캠이요. 33,000원에 15%요. 동진세미캠의 3천, 33,000, 예. 15%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섹터들이 대부분도 파래요. 물론 다 파란 건 아니고 뭐 미래 산업이라든지 아위인 플러스라든지 몇몇 종목은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기가레인도 플러스 나고 에로티베쿰도 플러스 나고 에로티베쿰 얘처럼 이렇게 플러스 나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모양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질문 주신 동진세미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게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게 35,000원도 돌파할 수도 있고 37,500원 돌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IT 쪽으로 다시 이게 순환매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순환매가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세종공업도 얘기를 한 것도 이쪽이 강하니까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라고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 쪽인데 얘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는 거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라고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이런 애들은 오늘 그냥 쉬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것뿐이고 좀 전에 봤던 모양들이 조만간에 다시 뭐 일주일 안에 다시 얘네들이 빨간색이 나오면서 35,000원 돌파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일본하고 요거 뭐라고요? 소부장 일본 소부장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일본 소부장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일단 뭐 일본에 수출한다고 얘기가 최근에 기사 나온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뭐 일본에서 풀렸다고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풀리나 마나 우리나라는 다 지금 국산화다 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뭐 여기저기 뭐 포토 레지스트리라고 뭐 불화수소 막 그거 맞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때 당시 막 급락했다가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열받아갖고 다 국산화 했잖아요, 그렇죠? 예. 국산화 했는데 지금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가 미국에서 업황이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디램 가격은 2분기까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1분기는 이미 안 좋았고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95%가 박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나오던 게 6천억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박살났는데 2분기도 안 좋을 거래요. 이미 다 포함이 됐다 그랬죠? 이게 지금 한 4년 보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고 코로나 지금 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4년 네. 보유하고 10년 보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는 악재는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서부터는 디램 가격이 반등을 줄 거랍니다. 호재죠. 예. 내년부터 디램 가격 반등을 준대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가 바닥을 쳤다. 바닥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이 2분기.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2분기로 들어가는 거죠. 2분기에서는 황금 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좋은 얘기죠. 예. 그러면은 황금 사이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증권사에서 2019년도 2분기 때처럼 그때 황금 사이클처럼 지금도 이 2분기에서는 반도체 황금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예. 그래서 이 동지세미캠도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35,000원 돌파하고 37,500원도 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믿으세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종목이죠. 세종공업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6,90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상승세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6,93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699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77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470억 원, 74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이렇게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하면서 2,5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정말 코스닥 900선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진짜 900선이 코앞입니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가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B급 상승장이라 분명히 얘기했죠. A급은 모르겠는데 B급 상승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빠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한참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 봅니다. 장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 2,500 돌파한 지 이제 3일째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2,500 돌파한 3일째고 시장은 계속 갈 겁니다. 종목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들이 이 정도 생각한다면 그거의 3배 이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은데? 라는 거에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버하면 10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들이 느끼는 장이 좋은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이 좋다라는 거를 너무 얕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얕잡아 보고 있고 너무 얕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느끼냐면
모든 종목들이 에코프로처럼 다 폭등하면 그때 느껴요. 근데 그때 느끼면 이제 늦었어요. 종목들이 다 출발하고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느끼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면 산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이 깊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2,800, 2,900, 3,000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죠. 자, 지수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금 거의 900선 왔잖아요. 뭐 코스닥 900이 문제가 아니고 뭐 950, 1000 저는 불가능한 자리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비정상적인 장이에요. 왜냐면 간 것만 올라갔고 안 간 애들은 지금 바닥에 아직도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계속 올라가죠? 지금 인지 컨트롤스도 계속 움직이고 세종공업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세종공업 아까 전에 6,900원 들어왔더라고요. 다행히도. 어쨌든 6,900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인지 컨트롤스도 움직이고 있고 성우하이텍은 좀 전에 또 튀어가지고 13%나 올라가는데 14%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만간에 이렇게 박살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위험해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안 떨어져요. 시장이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튀는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2020년도 3월달, 4월달을 생각하면 돼요. 2020년도. 그때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다들 그때 난리였었어요. 바닥에서 종목들이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간 건데 많이 올라가니까 다들 겁내갖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시장이 4월달도 가지고 5월달도 가가지고 6월달도 가고 7월달 가고 7월달 그 여름쯤에서 잠깐 주춤합니다. 8, 9, 10 잠깐 주춤하다가 흔들리는 척하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또 올라가고 했었던 게 2020년도 장인데 그 흐름들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불안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저는 종목들이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장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따 공개 방송 있을 예정인데 자 지금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고 요것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IT 섹터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차트를 봐봐요. 이게 무너지는 모양입니까? 초보자 눈에서는 잘 모르겠죠. 이거 봐도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모양이지? 제가 볼 때는 계속 가겠다는 모양이에요, 지금.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지? 이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돌파하겠다는 모양이에요, 지금. 자, 거기다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자, SK하이닉스 수급 봐봐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사죠. 기관들이 한 달 내내 거의 뭐 몰빵했죠. 자, 금융투자도 한 달 내내 샀고요. 보험도 샀고요. 연기금 샀고 사모펀드 샀습니다. 투신도 맨날 샀어요. 한 달 내내 완전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놨죠. 제가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차트를 가지고 명란젓 차트라고 그래요. 명란젓 새빨간 거 알죠? 완전히 그냥 개인들만 뭐 별로 그냥 관심 없는 것 같고 기관들하고 연기금하고 이쪽에는 싸그리 샀습니다. 근데 차트는 바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겠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수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막 담아냅니다. 누가 팔아요? 개인들만 엄청나게 던져냅니다. 어떻게 되겠어, 삼성전자?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 아까 동진쌤 이렇게 질문한 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2019년도에 황금 사이클 2분기 나왔던 것처럼 그때처럼 황금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제가 보고서 낸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나와서 어제 그걸 보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얘기해 준 건데 그거 보고 얘기해 준 거예요. 2019년도 2분기처럼 황금 사이클 그때처럼 강한 흐름이 올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닌데 그거는 못 믿겠는데 요건 믿어요. 2024년도 1분기에서는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바닥을 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을 수도 있고 4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선 좋다. 라는 얘기로 움직인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안 좋으면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뉴스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맞는데 저는 뉴스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힘과 시장의 추세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부분들은 IT 섹터들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수급까지 좋죠. 뉴스도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럼 올라가겠죠.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2,700, 2,800, 2,900 가겠죠. 근데 2,900에서 3,00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가야 돼요?
조선철강, 증권, 건설 다른 업종들의 힘이 필요한데 지금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수는 가겠다는 뜻입니다. 상승장 오겠죠. 그럼 계속 가다 보면 다른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들도 가겠죠. 저는 그래서 이 선수들은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대형주도 가고 코스닥 종목들도 가고 그러면 앞으로의 1년, 2년 동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요. 다들 불안해가지고 야, 이 종목은 가고 이 종목은 안 가네. 야, 조만간에 또 빠지면 어떡하나. 지금 불안해가지고 걱정하는데 지금 불안할 장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지금 안 가는 종목 있으면 싹싹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도 어차피 다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돈 벌 수 있는 장이지 지금 돈 깨먹는 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3월달, 4월달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오버해서 얘기할까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뻥입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한번 박살 나겠죠. 그렇죠? 중간에 뭐 7월달이든 8월달이든 9월달이든 한 번은 박살을 나겠죠. 그래서 B급 상승장인데 그거 무시하고 어쨌든 간에 시장은 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왜냐? 좀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삼성전자 수급 봐봐요. 업종의 대표주 다 움직이죠. 그러면 시장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락장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찾아올 상승장. 이 상승장은 내년까지도 혹은 2년 내내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 그때 좀 조심하시고 지금은 그냥 1년 내내 상승장 올 수 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12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 지금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거를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을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조만간에 급락할까 봐 아이고 무서워.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종목들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장 B급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수익률로 변할 수 있도록 그 투자 전략은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매수가는 44,0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의류 브랜드 가운데서도 이 아웃도어 의류에 좀 특화된 기업이어서 좀 불황 없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폭 수익률이 나신 상황인데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자, 영업무역 가보겠습니다. 44,000원에 5%. 뭐 사신 지 얼마 안 됐고 요 저점만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 조심하시고 42,500원. 요거 안 깨지면 48,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그럼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이 비철금속 가운데서도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매수가 38,450원에 10%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철강 섹터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추세로 가네요. 추세로. 그러니까 싼 가격에 들어간 건 아닌데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38,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 수익을 못 내고 파는 거죠. 비싸게 샀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좀 더 보유하는 건 가능하고 그래서 계속 철강 섹터들이 강세를 쥐어주면은 계속 요걸 타면서 이거 어차피 이걸 타면서 움직였던 거니까 계속 이렇게 타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손절만 잘 잡으면 되고 좀 불안하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니까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시장에서 그다음에 일단 어제에서는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시장을 저는 좋게 보니까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종목을 타라라는 주제로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는지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 입장 원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